인간 심사인단 누구인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고 경제라는 것을 대해야 되는지 의지를 다져주게 하는 것 같아요. 해피한 내용만 있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로꾸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한 권을 다 완독을 했거든요. 리뷰 제안 요청이 왔었어요. 광고비를 받은 건 절대 아니고요. 스마트 스토어 관련 얘기가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인간 심사인당 누구인가? 인간 심사인당이라기보다 그 정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고난과 역경이 있는지 약간 이런 자서전적인 내용이 좀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면 맞아, 이거지, 내 말이 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되지만 약간 뼈 맞는 조언들이 많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가 이만큼 갖기까지 얼마나 큰 심적 갈등과 자괴감과 자존감이 무너지고 또 공격적으로 살아야 되고 에너지가 없어도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되고 이런 모든 일련 과정들이 저는 너무너무 잘 느껴지는 책이고 그러니까 저한테 모티베이션이 확실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사임당님이 어렸을 때 얘기도 가끔 해주시고 직장 생활을 했던 이야기도 해주셔요. 근데 역시나 사람은 오늘 내가 꼼지락꼼지락 뭘 하잖아요. 1년 뒤든 3년 뒤든 10년 뒤든 어떻게든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는 신사임당님이 되게 내성적이라고 본인 성격을 말하시는데 저는 인터뷰를 실제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봤을 때 저는 되게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 사람이고 집순이에요. 근데 그런 저를 처음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촬영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잘 이끌어주시고 그 1시간 정도 되는 촬영 시간이 정말 10분처럼 휘릭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언변이 타고났다, 사람을 대하는 게 타고났다 싶었는데 신사임당님께서도 직업이 약간 PD 출신이시고 그리고 PD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인터뷰어의 역할도 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 이렇게 그렇게 조금 하던 게 내 성격, 성향, 타고난 것과 다르게 어쨌든 발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티는 안 나더라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책이었고 이제부터는 제가 좀 이렇게 하이라이팅해서 몇 군데 좀 짚어드리고 싶고 저랑 생각이 비슷했던 부분, 공감이 갔던 부분들을 짚어드릴게요. 1인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 그 어떤 브랜드의 예시가 좀 충격으로 다가왔고 저도 새로운 정보였어요. 그 킴 카사디안 집안의 카일리 제너라는 코스메틱 브랜드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 스타? 셀럽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회사가 매출이 대단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2017년 매출이 3천억 원인데 직원이 고작 12명이래요. 근데 그것도 정직원은 7명이고 파트타임이 5명,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유명인만 한 명의 기업체 같은 느낌이었는데 셀링의 방법에서 정직원이 없다고 해서 구멍가게 같은 회사 이런 느낌이 점점 삶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직원이 정말 많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나왔던 거 하나가 기업을 만들기 힘들어도 나 하나 1인 셀러로서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건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가요. 윤택하고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산다의 기준이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신상 명품을 싹쓸이 해야 돼. 약간 이런 기준이랑 부합되지 않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어느 정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게 누군가한테 굉장히 윤택한 일이고 사실 또 되게 그렇잖아요. 남들만큼 사는 게 진짜 어려워요. 때 되면 연애하고 때 되면 좋은 대학 가고 때 되면 인생 친구 생기고 때 되면 결혼하고 때 되면 애 생기고 때 되면 집 사고 때 되면 차 사고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어쨌든 이 1인 셀러 회사 조직에서 나와서 누리는 윤택감이 분명히 있죠. 시간적 자유라든지 보다 내가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했던 이 영상, 제가 말했던 영상과 동일하게 조직 생활이 무조건 나쁘고 답답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나지만 퇴사하는 동시에 명함의 무게가 사라진다라는 비슷한 문구가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거든요. 그 명함의 무게라는 단어를 보고 진짜 그 공감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저도 되게 짧게 2년 정도
했는데 제가 어디 미팅에 갔을 때 굉장히 대우를 잘 받고 미팅이 굉장히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날 되게 잘 대해주는 게 저는 제가 되게 야물딱지고 일을 되게 잘하는 직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에 나가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차갑고 나한테 이미 여자, 20대 어린애, 경험이 없는 애, 처음이네 라는 필터가 탁 쓰여져 있고 뭔가 제가 보지 못하는 이런 네임택이 붙어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회사를 다닐 때는 그 회사에 소속된 누구이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 소속된 누군가가 이 회사를 보고 되게 대우도 잘해주고 뭔가 이렇게 원활하게 일이 진행됐던 분명히 그런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소속감, 그리고 타인의 시선 앞에서 뭔가 어디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이런 질타, 쟤는 될까? 이런 우려 깊은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이 분명히 있어요. 늘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의 우선순위가 최우선으로 드렸던 말씀이 이 영상에도 말했듯이 의식주를 책임진 상태에서 도전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역시 심사인단께서도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어필하는 게 올인을 하지 말라. 그 말인즉슨 내가 가진 전부를 이 한 번의 기회에 배팅하지 말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고정적인 매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바로 전업으로 뛰어들지 말라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극히 공감이에요. 그리고 진짜 뼈공감하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돈이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돈이 최고의 가치로 튀어나오는 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게 맞다고 제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제 삶의 제 뇌피셜 중에 정답이라고 믿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냉정하지만 돈입니다. 유명한 의사한테 가야 돼. 수술을 잡아야 돼. 특진을 받아야 돼도 돈이고요. 법적으로 휘말렸어. 변호사님을 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 유능하고 정말 잘 싸워주실 수 있는 수임비가 비싼 변호사님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사사건건 너무너무 나와 내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수반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요. 행복이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눈을 맞추고 맛있는 밥을 나눠 먹은 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안 되면 이제부터는 건강이고 행복이고 사람들과의 시간이고 다 사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돼.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 정말 지옥으로 빠져들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로또에 맞은 게 아니고 로또에 맞을 준비를 참 열심히 했구나. 되게 철저하고 계획적이다라는 성향이다라는 느낌을 되게 받았고 저도 나름 뼈를 탁 맞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개인적으로 부업이나 투잡을 해보는데 내가 나태하다 아니면 포기하고 싶다, 뼈 맞고 동기를 끌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텐 이 책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부담이었고 저는 이걸 하루 만에 다 읽었거든요. 어려운 단어도 크게 없고 그냥 술술술술 이 사람이 이렇게 컸고 이래서 돈을 벌고 싶어 했고 이런 마인드로 돈을 벌었으면 이런 고난까지 있었지만 극복했고 이 80만 유튜버시래요. 이 80만 유튜브 채널이 한 번이 된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유튜브도 몇 번을 도전을 했고 직업 연관성도 있었고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구나 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비슷한 분야에 있는 사람이고 저 또한 이렇게 온라인 셀링을 혼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위안도 받고 저도 유튜브가 본업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성과라는 게 딱 뜨기 때문에 절망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위로가 됐던 건 신사인남님도 채널을 몇 번 시도해 보셨고 안 됐었던 경험이 있다. 유튜브가 한 번에 대박이 나신 줄 알았거든요. 아 나도 희망을 갖고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우리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냅시다. 화이팅!